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아주 코가 석자, 아니 코가 석자라는 그런 표현은 좀 너무 부드럽고 약한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정치적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2000년경부터 분당에서 이러저러한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운동을 함께 해왔던 이재명과 유동규와 이재명. 이재명은 중앙대 법대 나왔고 유동규는 한양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분당을 무대로 해서 이런저런 부동산 개발 조합 일을 함께 하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인생 행로를 지난 23년 동안 같이 걸어왔는데, 유동규가 요즘 핏발선 눈으로 입에 거의 핵폭탄이 물려 있는 것처럼 매일 이런저런 얘기를 터뜨리고 있고,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급해진 이재명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리를 빼고 특검을 하자. 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유동규의 입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쌍끌이 특검, 나도 특검 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받자, 이렇게 양쪽을 맞세우는 프레임 전략을 짜더니 오늘 이제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대장동만 특검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그동안 물고 늘어졌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봐줬다, 이거는 이제 뒤로 빼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뒤로 빼고 대장동만 하자.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검찰 수사, 그리고 그 검찰과 그 서로 협조 관계에서 할 얘기를 막 쏟아놓고 있는 유동규, 이런 것들을 일단 무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쭉 해온 검찰 수사를 무화를 시켜서 갑자기 제로 베이스로 돌려놓고,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특검을 하자는 것. 두 번째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검 말이 나와서 여야가 합의하는 순간부터 아마 몇 달 이내에 힘들 겁니다. 이제 특검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서 벌써 여야가 합의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2명을 후보를 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를 또 지명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특검이 결정이 되면은 그 수사관들, 특검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검사들, 이것도 선발하는데 또 몇 주간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재명의 계산법에 의하면 이제 유동규의 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력, 이것도 많이 약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을 몇 달 동안 벌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전략을 하나씩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속셈이 있어서 대통령 특검, 그래 오케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도 오케이, 그건 내가 빼줄 테니 대장동 특검 따로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마 지난 토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이 금요일 날 새벽에 다 발부가 되고, 토요일 날 이 유동규의 입이 속사포처럼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의 정치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 원희룡 지금의 국토부 장관이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타 강사처럼 여기에 칠판 놓고, 유동규가 구속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그 어간에 전화를 두 사람에게 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으나 어쩌고 저쩌고,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원희룡 당시 경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특정인으로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기가 약간은 불확실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2명하고 통화를 했다. 그 2명이 정진상인지 아닌지는 확언을 하지 않겠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작년 9월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정진상 맞고 그게 김용 맞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용은 지금 구속수감돼 있죠. 김용 민주연구원 지금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그다음에 정진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이 2 사람이 지금부터 1년 전에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할 때 아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화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그걸 추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동규 입이 벌려져 가지고 하나씩 나오는 걸 보니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때 추정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겁니다. 정진상이가 김용을 통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한테 빨리 병원에 입원해. 빨리 병원에. 내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다 입을 맞춰놨어. 네가 병원에만 들어가면 체포하지 않는 걸로. 지금 지금 그 사람 옷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는데요.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정진상도 모르고 정진상하고 밥 먹은 적도 없고 정진상한테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지금 그러고는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친문계 검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이정수.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유동규한테 그 절박한 순간에 놓여있던 유동규한테 전화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빨리 입원.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 서울대병원이 됐든 뭐 그 분당 차병원이 됐든 빨리 가. 네가 병원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있으면 검찰이 너 체포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입을 다 맞춰놨어. 내가 술도 같이 먹었다. 그게 하나. 그러니까 당시 그 이재명과 정진상은 얼마나 속이 타는 가운데 서로 이마를 맞대고 분을 다투면서 계획을 짜고 있었겠습니까? 유동규 이자의 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동규 이자가 검사 앞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지? 이동규 이자의 입을 막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동규가 검찰 손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끝까지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지금 그때 추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빨리 병원으로 보내라.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상이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쨌든 2 사람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음식점에서 만났던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박할 겁니다.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입원하라. 2 번째는 뭐냐? 휴대전화 버려라. 그래서 유동규가 시키는 대로 창밖으로 휴대전화 내버렸지 않습니까? 아주 새 거. 9월 14일 날 개통을 해가지고 9월 24일에서 9월 29일까지 8번이나 정진상하고 통화를 했던 그 휴대폰 창밖으로 내버렸던 겁니다. 그래 이제 병원에 입원하라 이 지시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든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병원 응급실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입원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병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병원 응급실에 빈자리가 있어야 되고 시급을 다투는 그런 환자여야만 병원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동규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실패를 합니다.
정진상이가 두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버려라. 그 휴대폰은 버렸지요. 병원에 입원해라. 네, 병원 입원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 예약을 맞추고 그 의사가 진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원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입원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건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삐뽀 하고 타가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 버리는 방법. 이게 입원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유동규는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진상이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입장을 밝히느냐? 휴대전화 기록이 나오니까. 압수수색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동규를 구속 수사를 하고 유동규의 집과 어디를 다 압수수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겁니다. 통화 기록. 무슨 얘기를 나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동규와 정진상이 8번을 통화를 했다는 기록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 이 사람들도 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겠군. 단 통화를 한 내용이 검찰 손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뭐라고 대답을 했었느냐?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죠. 그 대장동 일당들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김용, 기타 등등 그리고 그의 몸통, 윗분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유동규가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기 직전에 정진상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 입이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감추지 마세요. 수사에 뭐라고요? 충실히 임하세요. 그때도 그 말 믿는 우리 국민들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웃기고 있네. 뭐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동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병원에 입원하라. 휴대폰 내버려라. 이제야 악귀가 조금씩 탁탁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휴대전화를 버리라라는 지시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이가 자기 정무실장 대전에 보내가지고 7억 원짜리 유치 투자각서 써주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진상이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창밖으로 버려 했다면 이건 역시 증거인멸. 증거인멸은 유동규가 한 거고 그렇게 시킨 정진상이는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진상이 목 끝에도 검찰 수사의 칼끝이 와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동규를 위한 변호인단이 꾸려지는데요. 물론 정진상이도 김용도 이재명 지시를 받아서 그런 변호인단을 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헌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헌욱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헌욱 이 사람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얼마나 잘 보였으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얼마나 잘 보였으면 그 사람이 변호사인데 나중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금호아파트 거기에 이재명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카드로 초밥을 그렇게 10인분씩 시켜 먹었다던 그 집 바로 옆집이
알고 보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였다는 거죠.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는 수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차로 출퇴근 충분히 가능한 데입니다. 아무튼 합숙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용 합숙소였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비밀 선거 아지트였는지 지금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현욱이 나중에 이제 로펌을 하나 만드는데 그 로펌의 변호사를 누구한테 보내주냐? 유동규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역시 톱니바퀴 물리듯 탁탁 앞뒤가 맞아 떨어지죠. 근데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실소를 금했지 못했던 것은 뭐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아니 이재명 경기지사 옆집이 어떻게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을 쏟아내니까 이현욱이가 뭐라고 했느냐? 어? 옆집이 이재명 경기지사 집이었어?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웃었죠. 참 정말 그 다급하고 똥마려운 심정은 알겠으나 자기의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가 자기를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경기도 내에 아주 중요 VIP들의 이 집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자기 직원 합숙소를 결정하면서 바로 옆집이 이재명 지사님의 자택이었다는 걸 몰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 번 웃었지요. 아무튼 다시 원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유동규 중심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그 긴박했던 작년 9월 달에 정진상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정진상이 유동규하고 통화를 할 때 그 바로 옆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하고 직접 통화는 안 하지만 아마 바로 어떤 지시를 받아서 통화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휴대폰 버려라. 병원으로 바로 가라. 휴대폰 버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라. 너를 위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을 위해서 뛰고 있는 변호사를 보내줄 것이다. 너 이현욱 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변호하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